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카 어트랙터 예제의 기본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실제 로봇이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다른 예제에 비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27개의 예제 중 5번째 예제이고요. 로봇을 이용해서 아주 기본적인 제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프랑카 로봇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프랑카 판다 로봇이고요. 프랑카 에미카라고 하는 독일 기업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아이작짐을 포함해서 여러 로봇 시뮬레이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로봇입니다. 이 화면 우측에 스펙이 나와 있는데요. 로봇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자유도를 가지는지, 그리고 작업 반경이나 페이로드는 얼마만큼 가능한지를 먼저 보는데요. 그 외에 응용에 따라서는 반복 정밀도나 무게 등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유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조작 관련 자세를 만들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먼저 판다 로봇은 회전 관절이 7개인 7자유도 로봇이고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진 물체까지 조작이 가능한지에 대한 페이로드는 3kg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 그림은 로봇의 가동 범위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최대 855mm의 작업 반경을 나타내기는 하는데 이게 855mm 떨어진 곳의 물체의 조작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최대 도달 거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그리퍼가 있어요. 물체를 실질적으로 잡고 조작하고 할 수 있는 이 그리퍼가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스펙도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프랑카 어트랙터 예제를 한번 같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example 폴더 안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파이썬 띄우고 프랑카 하고 전 탭을 눌러서 완성을 시키려고 해봤는데 지금 여기서 멈췄죠. 그렇다는 것은 이 예제가 더 있다는 건데 탭을 더 눌러서 이렇게 보면은 총 4개의 프랑카 관련된 예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프랑카 어트랙터를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프랑카 어트랙터를 선택해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예제가 실행이 되고요. 지금 환경이 여러 개 떠 있는 상태에서 로봇들이 뭔가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앞쪽에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뷰를 좀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작짐 시뮬레이터가 뷰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친절하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녀석을 한번 좀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로봇이 뭔가 이렇게 서클, 그러니까 원 운동을 뭔가 하는 것처럼 계속 제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색 점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 로봇의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제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제 나중에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가 x y 플레인이라고 했을 때 xy 플레인으로 이렇게 서클을 그리도록 궤적이 생성되고 있고요. 또 이게 이 위쪽 방향이 z축이라고 했을 때 z축 방향으로도 뭔가 진동을 하도록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진동을 하도록 궤적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봤을 때, 이 그리퍼 끝점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팔 끝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퍼가 이 로봇이 기본 제공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퍼를 빼고 로봇 팔만 봤을 때는 여기 로봇 팔의 끝점이 기본적인 제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이걸 이제 엔드 이펙터 포인트라고 하는데 현재는 엔드 이펙터가 이 팔 끝에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 우리가 그리퍼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수행하고 할 때는 이 엔드 포인트를 이 그리퍼의 끝점으로 좀 이렇게 쉬프트를 시켜서 제어를 보통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예제기 때문에 여기 팔 끝점, 그리퍼를 제외한 팔 끝점에 제어 포인트를 잡은 모습이고요.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그동안 여기 아이작집 화면 왼쪽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지금 이 프랑카 어트랙터에 떠 있는 환경은 총 36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environment number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36개가 떠 있다. 그러면은 36개가 모두 보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해서 하이라이트 시켜서 뭔가 좌표라든지 아니면 그 환경만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Show Selected Env Axis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요. 이쪽에 지금 뭔가 좌표계가 그려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갑자기 이제 이게 없었다가 떴어요. 다시 체크를 해제하면 없어지고 체크하면 생기고.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0번부터 35번까지 환경 중에 여기 있는 녀석이 0번 환경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옮겨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옮겨졌죠. 그럼 얘가 2번. 그러니까 1번 넘버링은 이제 1번이고 두 번째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플러스 버튼 눌러서 보면 얘가 이제 세 번째. 다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은 그 전 걸로 돌아가고요. 저는 얘를 이제 좀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눌러서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넘버는 15번이고 16번째 환경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아래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얘는 뭐냐면 Show Selected Env Outline. 그러니까 여기 지금 36개의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에 각각의 환경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나타내주는 그 프레임을 보여주는 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녀석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얘는 Show Only Selected Env.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5번째 환경을 타겟팅을 한 상태인데 이 15번째 환경만 보여주겠다, 렌더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이제 네, 그 여기 제어점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액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각각의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뭐 영화를 생각해 보면은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을 보통 이제 액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뮬레이터 안에서도 이 시뮬레이션의 주체가 되는 각 환경의 주체가 되는 녀석이 있어요. 아이작짐에서는 그러한 녀석들을 액터라고 네이밍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환경에서는 액터가 지금 프랑카 로봇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메뉴를 펼쳐도 이 프랑카 하나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체크를 해제하고요. 네, 이것만 한번 남겨볼게요.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이제 여기 bodies 탭이 있고 DOFs 탭이 있고요. pose override 탭이 있어요. bodies 탭은 지금 이 프랑카 로봇이 하나의 몸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몸체로 이루어진 다관절 로봇인데요. 각각의 이 바디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보면은 네, 판다 언더바 링크 제로라는 게 이 첫 번째 바디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show axis를 하게 되면은 지금 얘는 지금 프레임이 겹쳐서 그러는데 지금 다시 체크 해제해 볼게요. 네, Y축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 기본 그 로컬 좌표계는 지금 Y축이 이쪽 방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번 링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쯤에 지금 1번 링크가 위치해 있다
라는 거고요. Z축이 지금 깜빡깜빡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기본 Y축 프레임하고 겹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건 다시 해제를 하고 지금 링크 2번에 대해서 엑시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링크 2번은 또 이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링크 2번이 이제 요렇게 회전하는 회전축이 있을 건데 이 회전축에 대한 로컬 좌표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개의 회전 관절로 이루어진 다관절 로봇을 이제 제어를 하고 기구학을 설정할 때 보통 이 로컬 좌표계들이 있잖아요. 그 로컬 좌표계 중에 여기 빨간색이 X, 녹색이 Y, 그리고 파란색이 Z축인데 보통 이 회전 관절 축을 Z축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로컬 좌표계는 이런 식으로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형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얘를 해제하고 그리고 얘를 눌러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 회전 축을 보시면 이 파란색 Z축으로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로컬 좌표계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관절 여러 개의 회전 관절로 이루어진 다관절 로봇에서 각 관절의 로컬 좌표계는 이 회전축이 Z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 DOFS는 Degrees of Freedom의 약자이고요. 이걸 펼쳐서 보시면은 지금 얘는 그러니까 이 바디스에는 이 로봇을 이루는 요 바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서브 바디, 요 정도 서브 바디 이러한 바디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DOFS는 말 그대로 회전축 그러니까 이 회전 관절에 대한 정보만 나타내는 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회전축이 어디냐면은 제가 이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움직여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회전축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네. 그렇다면은 이 판다 로봇에서 회전 조인트의 첫 번째 조인트는 요 관절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포지션하고 벨로시티 정보가 나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XYZ 이 좌표계가 아니라 이게 회전 관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첫 번째 회전의 관절의 각도가 얼마만큼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디안 값으로 해서 이 관절 값이 관절의 앵글 값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벨로시티 정보겠죠. 라디안 퍼 세크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관절의 리밋 정보라든지, 그러니까 최소 어디까지 회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라디안 값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네, 맥스 벨로시티, 맥스 이포트라는 거는 우리가 관절을 제어하는 그 모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지션 제어, 두 번째는 벨로시티 속도 제어, 마지막으로 토크 제어가 있는데 이 폴트는 토크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다이나믹 파라미터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2번 조인트, 3번 조인트 해서 각각 네, 조인트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여기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제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즈 오버라이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체크 메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Enable Pose Override가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이 안에 지금 제어 코드가 있는데요. 그 제어 코드에서 생성된 궤적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아니라 난 지금 이 UI 창에서 뭔가 한번 움직여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UI 창 그대로 한번 좀 움직여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걸 체크하면 이렇게 딱 멈추죠.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얘만, 그러니까 이 코드상으로 생성된 궤적에 대한 제어 포인트만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 설정된 값대로 멈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UI 창 기준으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Enable Pause Override 항목을 체크하시면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한번 움직여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판단은 7제드 로봇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부터 7번까지 조인트를 이렇게 움직여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핑거 조인트인데 이 1번부터 7번까지는 회전 조인트고 마지막 두 개 그리퍼 조인트는 이제 패러렐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조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선운동을 하는 거죠. 움직여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요 라인 타고서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여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은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리퍼를 작동을 시킬 때는 뭐 두 개 동시에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UI 창으로 이렇게 제어도 가능하다. 그리고 얘를 체크를 해제하는 순간 다시 원래의 제어 포인트로 돌아와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컬러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잘 안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빨간색으로 바꿔보겠다. 그러면은 이게 좀 지금 여기서 커스텀 컬러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 전체 메쉬 쉐입에 대해서 동일한 컬러로 설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다른 로봇들은 지금 이 파트별로 뭔가 색깔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텍스처 정보를 다 무시하고 그냥 원 컬러로 대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시 원래 텍스처를 복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리셋, 액터 머터리얼스를 누르시면은 원래 그대로 다시 복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뭐 나머지 창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들을 또 나타내고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카 어트랙터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프랑카 판다 로봇에 대한 간단한 스펙을 알아보았고 팔끝 제어를 하는 장면을 살펴봤고 아이작짐 GUI 인터페이스 중에 액터 탭을 통해서 로봇의 로컬 좌표 및 각종 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GUI 기반의 제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랑카 판다 로봇은 앞으로 물체 조작 등 다양한 작업 수행 예제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될 로봇이기 때문에 본 예제를 통해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